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연준의 분위기, 이제 이후로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거. 이 한마디가 주는 울림이 상당히 컸죠.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 그대로 이 시장에선 기대감이 급격하게 꺾이는 반응으로 이어졌고, 이후 금리 인하 방향은 경제 상황을 보고 고려하겠다는 말로 가름을 해버리는 그런 마침표를 찍었는데, 역시 연준이 빅컷이라는 지난달 9월의 기준금리 인하는 어찌 보면 이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는 기다릴 이 시간적인 말미가 별로 없어서 한 방에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를 크게 집어넣고 이후를 도모하겠다라는 그림이 딱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이후에 미국 유동성에 대해선 그동안 2년간의 긴축을 풀어서 현금 유동성을 상당히 폭넓게 가져가겠다는 공통적인 면도 있어서 연준으로서는 더는 빅컷을 단행할 여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기준금리를 지금 상황에서 더 크게 움직였다가는 더 난감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동성 확대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인데, 아마 새롭게 단장되는 미국 정부에선 더욱 치고 나갈 유동성 확대의 의지 보일 가능성 높기 때문에 11월 기준금리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연준이 미국 경제 자체를 지금 견고하게 견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침체 국면에 있는 고용시장에 비해서 물가는 그래도 외줄타기를 잘 하고 있어서 아슬아슬 지표상으로는 2%대 근접해가는 궤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거의 단기적인 지표라서 얼마든지 상황은 급변할 수 있는 이 침체 공포가 깔려 있는 상황이라서 모르는 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노동시장의 강세는 약세로, 게다가 인플레 불길을 잡았다는 안도가 불안으로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연준이 서둘러서 인하 쪽 드라이브에 다시 큰 포인트를 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연준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바로 미국 국채금리는, 특히 단기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국채들이죠. 11월 또다시 빅컷이 나올 확률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1개월 국채와 2개월 국채, 초단기 국채금리는 이미 4.8%를 넘어서서 5%에 다다르는 상승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기준금리 인하 자체의 기대가 꺾였다는 거고, 빅컷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시그널이기도 한데, 그러나 지금 미국이 한가하게 이런 물가나 고용시장 지표 운운할 때가 아닌 건 가장 중요한 엔캐리 자금 청산이 눈앞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9월 초순에 8월달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0.25% 올린 것 하나가, 이건 나비의 날개짓도 아니죠. 완전히 파리의 날개짓 같기도 한 미미하게 보였던 금리 인상 스탠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거의 파토가 날 정도로 그냥 털려버리는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었는데, 이때 당시 일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 묻혀있던 엔캐리 자금들이 단기 수익률을 쫓는 이 자본들 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증시가 한 방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 정도로 엔화를 물고 들어온 미국 증시의 자본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 단기 수익률을 쫓는 철새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기온이 살짝 변해도 바로바로 움직이는데, 지난 9월에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쉼표를 찍고 동결 수순으로 들어갔지만, 반대로 미국은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렸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이전에는 엔화를 싼 값에 사들여서 달러에 폭격을 가하면서
고부가가치에 대한 수익률이 짭짤했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미국 자체에서 금리 수준을 내려버리니까 차익이 훅 하고 밑으로 꺼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 인하 구도가 유지가 된다면 더 이상 사들인 엔화를 통해서 달러 쪽으로 투자한 금액들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청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300조 정도가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청산 규모가 6.5% 정도 된다고 하죠. 이건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구멍이 뚫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칠 것 없는 단기 수익률을 쫓는 엔캐리 자금들은 바로바로 청산이라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런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도 섣불리 11월에 다시 B컷으로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보합세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우존스 0.04 살짝 오름세, 나스닥 역시도 0.38 정도, S&P 500 역시도 0.42%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올랐던 궤적들이 있어서 상당히 오름폭이 높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B컷 이후에는 보합세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최근에 들어서 지지부진한 모습, B컷이라는 금리 인하의 모습과는 좀 대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S&P 500이 그래도 5,700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켜볼 대목이고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번 주 10월 2일 이후로의 미국 증시는 살짝 반등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3분기에만 32% 폭등각을 보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거둘 수가 없어서 증시는 지금처럼 오르는 날만 반짝하지 그 외에는 기준금리 인하 폭과 같이 가는 파격적인 행보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피크아웃에 접어들었고 미국 금융시장이 초반에 말씀드린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되는 한 엔캐리 자금은 거의 게릴라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서 단기적인 증시 호재는 자금 동선이 굵직하게 움직이는 걸 결코 막아낼 수 없을 만큼 그리 큰 호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국 금융시장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동반해서 가야 하는 이 미국 시장 구조와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악재는 그대로 카피가 되고 호재는 그대로 딜리트가 되어버리는 그런 삭제 수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국내 금융시장의 늪은 거의 헤어나올 수 없는 가두리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지표들로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증시 자체가 치고 나갈 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금투세라는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구조적으로 한국 증시는 수익을 내기 위한 변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모험을 걸고 뛰어들어올 수 있는 외국 자본이 착륙을 못하는 거죠. 그냥 비행기 우회하듯이 착륙할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외국인 매도세로 빠져나가 버리는 건데 이런 금융시장의 한계는 기본 밸류업이 잘 되지 못하죠. 아무리 새롭게 밸류업 지수라는 걸 들여놔도 외국인들이 쳐다볼 생각도 않는데 하루에 1조씩 주식을 던지고 나가는 시장인데 이게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엔 여타의 다른 시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체질적인 개선,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기업 스스로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살아남을 세상이 아니죠. 워낙에 초단위로 돌아가는 생태계 속에서 너무 전근대적인 기업 밸류 가치만 갖고 있다면 여기에 투자할 투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업 자체가 CEO 위주로의 전문 경영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모든 대기업들이 대물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기업 투명성 면에선 기업 가치를 무한대로 끌어올릴 만한 원인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가족 경영인데 무슨 글로벌 경영을 외치는 것도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 배당 문제도 그렇게 보수적인 시장이 되어버렸던 거고 이걸 혁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글쎄, 구조적인 한계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러니 코스피 시장은 그냥 초토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전 근대적인 자산 시장의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아마 세계에서 가장 이 폐쇄적인 시장의 모습을 가졌을 겁니다. 밸류업은 잦은 거래, 허위 거래로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가 띄우고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자산시장, 부동산의 왜곡된 모습 아닙니까?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5년간 6천 건이 넘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시장 자체가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공정하게 시장에서 평가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가격표 슬쩍 바꿔치기해서 심리적 교란 통해서 집값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뽑아내려는 그런 행위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건데 지금도 상급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아주 관행스러운 일들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바로 전근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치를 숨기고 왜곡하고 뻥튀겨서 한 방에 뭔가 쇼부를 치려는 방식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증시는 지금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모든 게 낱낱이 공개가 되는 시장이니까 외국 가치평가에선 당연히 코리아가 바이가 아니라 셀로 전환이 되는 거고 일단 사고 보자가 아니라 일단 팔고 보자로 바뀌는 시장은 그만큼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이 이런 궤적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허위 거래가 가장 많았고 7월까지 거의 1000건에 육박할 정도고요. 그만큼 6월과 7월에 거래량이 폭증을 했으니까 이런 자진 거래, 허위 거래들이 날개를 달았고 지역은 서울이 1200건 정도, 경기도가 2200건 정도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시장이 개인에 의해서 가치가 왜곡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설거지 당한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완전 호구 멱살 잡혀서 꼼짝없이 고점의 집값에 물리는 구조로 가는 건데 이런 왜곡된 시장이 본격 2024년 연말로 가면서 시장 자체의 급변 사태로 인해서 거품이 상당 부분 제거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없다면 집값은 고스란히 시장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주체는 바로 거래량이죠. 본격 8월 거래는 6,000건 초반으로 카운터가 끝났습니다. 32% 정도가 빠진 거래량 보이는데 한 달 상간에 거래량이 30% 이상이 빠졌다는 건 급격한 매수세의 손절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대출 규제라는 부분이 본격 가동이 되면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막기 위한 액션이 취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실은 집값이 너무 단기적으로 이상하리만큼 올랐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란 매수세가 7월 말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부동산 가치를 고점에 걸어 놓으려고 사람 헷갈리게 했으니 매수세는 무리하게 대출 물고 억지로라도 집을 사려고 파도처럼 그때 당시에 몰아친 거였고 이후 집값이 썰물처럼 빠지는 날엔 그렇게 무리한 액수들 고스란히 손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심지어 9월 거래량은 여전히 1,501건에 머물고 있죠. 3,000건, 4,000건 수준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집값 가치는 10월에 확실하게 저공 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집값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매수세의 현명한 선택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팔자로 돌아선 것처럼 10월부터 매물량이 폭증하면서 매도세가 조급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단 변수는 한국은행이 10월 11일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입니다. 만약 인하 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 불감당이 될 정도로 물가나 침체 국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긁힐 수 있는 타격 받을 가능성 높아요. 기준금리 인하가 얼마나 한국에선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역적인 부분들 코스피 시장만 봐도 딱 감이 오는데 세계의 모든 증시가 날아가고 있는데 한국 코스피만 뒷걸음질 치고 있잖아요. 결국 금리 인하라는 통화정책상에서의 결정이 모든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 과도한 기대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10월 부동산 시장 잘 지켜보시면서 정말 예상 밖의 일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미 연준의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가고 있죠. 연준 위원들이 이 B컷을 결정하고도 일단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고 있고 이후 엔캐리 자금의 청산 규모에 따라서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 게다가 한국 증시는 겉돌고 있습니다. 밸류업 자체가 투명하게 되기 힘든 구조죠. 이 부동산도 쏙 빼닮아서 설거지 당할 뻔했던 이 고점의 집값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현명한 선택지 정하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